202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상공.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KF 보라매의 시범 비행을 목격한 순간을요. 마하 1.8, 고도 15,000m를 순식간에 돌파하더니 급강하 기동을 펼쳤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시던 왕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정말 한국이 만든 것인가? 왕세자 전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됐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잘 알라위입니다. 올해 53세,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공군에서 20년간 복무한 뒤 지난 10년간 왕실 국방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왕궁 국방부 건물 12층,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서 저는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은 전투기와 함께였습니다. 1994년 왕립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F-15 이글의 조종석에 처음 앉았을 때의 전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하 2.5로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미국제 전투기야말로 세계 최고라고요. 이후 F-16 파이팅 팔콘,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 다뤄봤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이 곧 정답이다. 2014년부터 왕실 국방자문관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늘 말씀드렸죠. 사우디의 안보는 미국제 무기로 지켜야 한다고요. F-35 라이트닝,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국방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 보잉과 협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최신 미국 국방 잡지가 놓여 있었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것, 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미국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항공 전문가로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죠. 중동 최고의 국방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요.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리야드 상공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9월까지만 해도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는 여전히 뜨거웠고 국방부 건물은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매일 아침 저는 집무실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날 밤 미국에서 보내온 이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의 F-35 도입 협상 진행 상황, 보잉의 최신 제안서, 레이시온의 미사일 시스템 업데이트. 저는 이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왕궁 내 식당에서 동료 자문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죠. 이란의 최근 동향, 예멘 상황, 그리고 우리 공군력 현대화 계획.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신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고요. 왕세자 전하께서도 비전 2030을 추진하시며 국방 현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어요. 최고의 미국제 무기를 최상의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 30년간 쌓아온 미국 방산업계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죠.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리야드 북쪽의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아들에게 늘 말했죠. 아버지는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2024년 8월 말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F-35 도입 협상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거든요. 미국 측에서 계속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 요구, 중국 화웨이 장비 전면 철거 조건.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미국의 요구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다고요. 전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계속 지켜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 공군의 F-15는 이미 40년이 넘었고 F-16도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계속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고요. 9월 중순 어느 날 제 보좌관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혹시 다른 대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대안? 유럽제는 너무 비싸고 중국제는 신뢰할 수 없어. 러시아는 논외고. 압둘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2024년 9월 28일 오전 10시 왕세자 전하의 집무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파이잘, 미국 측에서 최종 답변이 왔네. F-35 판매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하더군.
정치적 조건들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미국이 우리를 거절한 겁니다. 전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30년간 미국만 봤네. 하지만 세상은 넓어.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게. 그날 오후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럽, 프랑스 라팔은 대당 200억 원이 넘었고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제22나 러시아 수호위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미국이 영원히 거절하진 않겠지. 곧 협상이 재개될 거야. 저는 로키드 마틴 아시아 담당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정말 방법이 없나? 그는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파이잘, 미안하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워싱턴 DC의 정치적 결정이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좌관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죠.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젊은 보좌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 네, 장군님. KF-21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이고 곧 양산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나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아닌가? 그런데 전투기를 만든다고? 보좌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날렵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치솟아 오르는 모습.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상은 누구나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실제 성능이 중요하지. 10월 2일. 제 책상 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보내온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좌관 압둘라가 가져온 것이었죠. 장군님, 한번 보시죠. 별 기대 없이 펼쳐본 제안서였지만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KF-21 보라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최대 속도 마 1.8, 전투 행동 반경 900km 이상, 공대공 미사일 6발 내부 탑재 가능, 레이더 반사 면적 대폭 감소, 그리고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당 약 650억 원에서 700억 원 예상. F-35가 1200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좋게 쓴 거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하지만 제안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 가능, 공동 생산 방안 검토 가능, 사우디 맞춤형 개발 가능.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실기 시범 비행 가능. 리야드 방문 일정 조율 중. 저는 압둘라를 불렀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 리야드까지 와서 시범 비행을 보여준다고? 네, 장군님. 이미 왕세자 전하께 보고가 올라갔고 전하께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10월 15일 오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의 명을 받아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KAI 관계자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 그리고 기술진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답례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전투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 날인 10월 16일, KAI 측은 왕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왕세자 전하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KAI 사장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KF-21은 그 70년 기술 축적의 결정체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단계별로 발전해온 과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체계적이긴 하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왕세자 전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 이전은 정말 가능한가? KAI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전하.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에 맞춰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파이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전하,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 성능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지. 그래서 내일 시범 비행을 보기로 했네. 파이잘, 자네가 직접 평가해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미국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광고일까?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저는 창밖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만약 정말로 한국이 해냈다면 사우디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군.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9시 리야드 외곽의 왕립공군 기지.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활주로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와 함께 관제탑 옆 귀빈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 경납고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견인차에 끌려 나오는 회색 전투기 KF-21 보라매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그 기체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렵한 동체, 매끈한 표면 처리, 스텔스 설계가 반영된 각진 형태, 겉모습만으로도 제법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기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앉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했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의 굉음이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엔진 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을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정지, 그리고 전력 가속, 후기 연소기가 점화되며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체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00m, 1000m, 그리고 기수가 들렸습니다. 26, KF-21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상승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추력이 상당하네. 순식간에 고도 3000m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수평 비행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숫자가 들려왔습니다. 마하 1.0 돌파, 마하 1.2, 마하 1.5. 음속을 넘어서며 발생하는 충격파가 사막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빠르군. KF-21은 계속해서 기동을 펼쳤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배럴 롤 스플릿 S. 고난도 기동들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 KF-21이 고도 15,000m까지 상승한 뒤 수직 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땅을 향해 떨어지는 기체, 그리고 고도 1000m에서 급격한 풀업, 중력을 이기며 다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굳이 이상의 기동이었을 겁니다. 일반 조종사라면 의식을 잃을 수준이죠. 하지만 KF-21은 안정적으로 기동을 마쳤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를 바라봤습니다. 전하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파이잘, 저것이 정말 한국이 만든 것인가? 네, 전하. 그리고 저것은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 직전 모델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요. KF-21이 착륙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글라이드 패스로 활주로에 접근하더니 부드럽게 터치다운. 착륙도 완벽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택싱해 왔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은 조종사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지만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조종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훌륭한 비행이었네. 조종사는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시범 비행이 끝나고 우리는 브리핑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KAI 기술진이 상세한 성능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텔스 성능.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여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다목적 운용성.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장성.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엔진은 어떤 걸 쓰나요?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무장은요? 공대공 미사일 6발, 공대지 무장 다수 탑재 가능합니다.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확정됐나요? 양산 단가는 대당 약 65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에 수출할 경우 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F-35가 대당 1200억 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가까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기술 이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KAI 사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사우디의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조립 생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품 국산화, 최종적으로는 공동 개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파이잘,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의 전문가적 판단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미국만 믿어왔던 제가 이제 한국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솔직히 놀랐습니다. KF-21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동성, 속도, 안정성 모두 4.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도입을 검토할 만한가? 네, 전하.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파이잘,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보게. 현장을 방문해서 생산시설도 보고 더 상세한 협의를 해오게. 네, 전하.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네. 일주일 내로 준비하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정말로 해냈어. 70년 만에 폐허에서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로.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10월 2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신속했고 안내 표지판은 완벽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KAI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이것이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KAI 본사와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공장 입구에 도착하니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 조립 중인 KF-21 기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각 단계별로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꼼꼼하게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KAI 생산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20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풀가동 시에는 연간 40대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부품은 3중 검수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 조립 후에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 완벽성을 확인합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체계적인 공정 관리, 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의 열정.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KAI 사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나눴죠. 사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우리는 매일 전쟁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요. 처음엔 미국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죠. 자주 국방 없이는 진정한 안보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KT-1 훈련기부터요. 작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항공기였습니다. 그 다음이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하나하나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F-21까지 왔습니다. 7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간의 일관성, 그것이 비결이었군요. 맞습니다, 장군님.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국방, 이것만은 모두가 동의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시험 비행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제 KF-21 시험 비행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요. 시험 조종사가 각종 기동을 시연했습니다. 저고도 침투, 고고도 요격, 근접 공중전 기동,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비행 후 조종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종사님, KF-21의 조종감은 어떻습니까? 조종사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장군님. 반응성이 뛰어나고 조종이 직관적입니다. F-16을 오래 조종했는데 KF-21이 더 낫다고 느낍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F-16보다 낫다고요? 네, 특히 기동성 면에서요. 그리고 조종석 시스템이 최신 기술로 구성돼 있어서 정보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조종석 내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기판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최신 기술이 총집약돼 있었습니다. 이건 F-35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최신 항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파일럿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였죠.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차관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KF-21이 사우디 공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적합합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가능성 모두를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빛나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왕세자 전하께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 저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즉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하,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KF-21은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성능은 검증됐고 생산 능력도 충분합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며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30년간 미국만 믿어왔네. 그런 자네가 이제 한국을 추천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하. 제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긴급 보고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전투기 도입 검토 소식을 듣고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왕세자 전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려? 어떤 우려?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35 판매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려 하자 태도를 바꾼 거죠. 다음 날 긴급 국방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논쟁이 시작됐죠.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 아닙니까? 다른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F-35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압박하는 건 부당합니다. 회의는 격렬해졌습니다. 미국파와 자주 국방파로 나뉘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파이잘, 자네 의견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미국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미국이 주지 않던 것들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권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잘의 말이 옳대. 우리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네. 자주 국방 없이 진정한 발전은 없어.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 얼마나 거세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11월 중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리야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KF-21 도입을 막는 것. 저도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오랜 동맹입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은 이 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F-35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KF-21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냉정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F-35를 팔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조건들은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미국 관계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떠난 뒤 저는 왕세자 전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앞으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웃으셨습니다. 파이잘, 두렵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하. 오히려 확신이 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11월 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본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KAI 사장과 한국 국방부 차관이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왕궁 회의실에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양측이 마주 앉았죠. 왕세자 전하께서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의 우정이 하늘로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 도입 대수. 사우디 측이 제안했습니다. 1차로 60대, 옵션으로 추가 60대.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건 가격. 협상 끝에 대당 68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총 4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세 번째 안건 기술 이전.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요구했습니다. 조립 공장을 사우디에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부품 생산까지 이전해 주십시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10년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던 것을 한국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세부 조건들이 하나하나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30일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서명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왕세자 전하와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서셨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총 120대, 약 8조 원 규모의 KF-21 수출 계약.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사우디로서도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비전이 만나 위대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답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여정.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KAI 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진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12월 초 계약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우디, 미국 대신 한국 선택. 8조 원 규모 KF-21 계약 체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한국 약진, 미국 독점 체제 흔들. 중국 환구시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 굴기,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부상.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겁니다. 사우디 국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언론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죠. 장군님,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 가격, 그리고 진정성. SNS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만 알던 그들이 이제 K-방산을 알게 됐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2월 중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도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집트, 요르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드렸습니다. 전하, 우리의 선택이 중동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파이잘, 자네가 옳았네.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구나.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됐거든요. 12월 말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전투기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다. 한미 동맹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사우디 관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닌가? F-35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굴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자주성을 지킬 순간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단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정했고 지킬 것이네. 미국이 압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야.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네. 저는 전하의 그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양산 1호기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항 1호기 생산이 곧 시작된다고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생산 시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2025년 2월, 저는 다시 사천에 있었습니다. 공장에는 사우디 국기가 개양돼 있었습니다. 환영 현수막도 보였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을 위한 KF-21 보람의 생산 시작. KAI 관계자들이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사우디항 1호기 동체 프레임.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군을 지킬 전투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KAI 생산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장군님, 이 기체는 6개월 후 완성됩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시험 비행을 마친 뒤 사우디로 인도될 겁니다. 저는 동체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두 나라의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한식당에서였죠. 그들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과연 사우디가 우리를 믿어줄까? 하지만 장군님께서 믿어주셨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것이 바로 70년 만에 폐허를 기적으로 바꾼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서울을 관광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죠. 600년 역사의 궁궐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궁궐은 일제강점기에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 복원됐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느껴졌거든요. 침략과 전쟁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민족. 그들이 만든 전투기가 이제 사우디의 하늘을 지킬 겁니다.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거대한 도시, 수많은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됐죠. 저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 정부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방산 강국으로. 이것이 한국이다. 2025년 3월. 저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만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가능성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죠. 왕세자 전하께 보고드렸습니다. 전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물으셨습니다. 파이잘, 자네는 변했네. 예전의 자네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하.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가능성은 제가 믿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요. 한국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전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이제 자네는 진정한 전문가가 됐네. 경험뿐 아니라 지혜도 갖춘 전문가 말이야.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방산 협력 총괄 책임자. 단순히 KF-21 도입만이 아니라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잠수함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사우디 전역에 퍼뜨리고 싶었거든요. 2025년 중반, 변화의 바람이 중동 전역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KF-21 60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집트도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요르단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죠. 한국 방산이 중동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당황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이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진정성을 경험했거든요. 기술 이전, 합리적 가격, 정치적 조건 없음. 한국이 제시한 이 세 가지가 게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과 중동에 주는 시사점이었죠.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70년간의 일관성, 자주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고객을 진정으로 대하는 자세. 이것이 한국을 오늘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나라 국방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국 측에 소개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2025년 8월,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사우디항 KF-21 1호기 인도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사천 KAI 공장. 저는 왕세자 전하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인수식에 참석하시기로 한 겁니다. 한국 정부도 최고 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KAI 임직원들. 공장 활주로에는 사우디 국기가 도색된 KF-21 1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녹색과 흰색의 사우디 국기가 회색 기체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인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늘에서 하나가 됩니다. KF-21 보라매가 사우디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답사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순간,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조종석에 오르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죠. 전하께서 조종석에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생중계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인수식 후 시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공군 조종사가 1호기를 몰았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지켜봤죠. 엔진이 시동되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 사우디 국기를 단 KF-21이 한국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인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옆에서 KAI 사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시험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장군님. 이 비행기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한국의 혼이 담겨 있으니까.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였죠. 왕세자 전하와 한국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2025년 말 1년을 돌아보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2024년 초만 해도 저는 미국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었죠. 겸손, 열린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사우디 왕립국방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현대방산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젊은 사관생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세요. 제가 30년 만에 배운 교훈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 유학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가서 배워오라고. 한국의 저력을 직접 경험하라고.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우디 국기를 단 KF-21이 하늘을 나는 사진. 그 옆에는 왕세자 전하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제가 사천 공장에서 찍은 기술자들과의 단체 사진. 이것들이 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아무리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니까요. 저는 30년간 미국만 믿었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만났습니다. 둘째, 진정성입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을 석권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진정으로 대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한국은 70년간 흔들림 없이 자주 국방을 추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은 같았죠. 이 일관성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혁신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술 발전, 끊임없는 연구개발. 한국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렸죠.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이 교훈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처럼 묵묵히 노력하는 나라나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세요. 제가 53세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나 경력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와 사우디의 현명한 선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한국 방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발견한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방산 기적, K9 자주포가 유럽을 평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왜 1000대가 넘는 K9를 주문했는지 그 놀라운 뒷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파이잘 알라위는 앞으로도 한국과 사우디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